처음으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유머가 넘쳤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그치기 일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0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선 보초병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 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조용한 날이 없을 테지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 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을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볼까요? 성주민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지나친 나머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을 주민은 타인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때에 따라 성주민에 가깝기도 하고 마을 주민에 가깝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주민에 가깝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주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입니다. 또 20대는 성주민에 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을 주민처럼 변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정체성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주민과 마을 주민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둘 사이의 균형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엔 자유로운 내가 되고 싶다가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부를 떨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촉을 세우는 나의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일부를 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 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혼자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독립된 개체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대부분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를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서로 마음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 자동으로 흘러가 버릴 겁니다. 훗날 이건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이 아닌데 하고 후회해도 그 삶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책감을 느끼고 미래의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살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홀로 서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매슬로의 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 홀로서기 심리학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